대화의 정보량을 줄이고 의미 없는 리액션으로 대응을 해야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르시시스트죠. 이들은 왜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며 순간적으로 분노를 터뜨릴까요?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울증을 얻고 퇴사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나를 지배당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나쁜 습성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런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을 만나면 꼭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르시시스트적인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딱 이 사람이구나 하고 아실 수 있으신가요?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은 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꼭 피해야 하는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를 우리가 알아채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명백하게 이상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매력적이고 친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누구나 쉽게 속을 수밖에 없죠. 근데 잘 보면 나르시시스트만의 미묘한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모나 스타일에서도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작은 모임에서도 꼭 자신이 주인공처럼 돋보이길 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말투나 대화 패턴이 다른 사람과 미세하게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칭찬할 때 너무 과장되게 하지만 상대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끼면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거나 비꼬기 시작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이 뭔가 실수하면 절대 인정 안 하고 무조건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의 조종 방식은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과도하게 칭찬하고 사랑을 쏟으며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조종을 할 때 이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때문에 피해자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엔 이 관계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중독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저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데 그 가스라이팅에 중독되어서 개미지옥 같은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런 것과 같다고 보여지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그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선 이런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상대방이 주는 강렬한 감정이나 과한 친절을 무조건 좋게 받아들이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그리고 또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비판이나 갈등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꼭 체크해봐야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마음에 들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처음에는 시간을 갖고 상대방을 관찰해보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늘 작은 차이에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미묘한 차이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정체가 드러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심리학계에서 정신질환 진단에 사용을 하는 DSM-5라고 하는 정신질환 진단 기준에도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특징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공감 능력의 결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친절하고 매력적이었어도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쉽게 이용하거나 조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권의식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믿는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DSM-5의 기준에도 이 두 가지 특성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필수 특징으로 강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나르시시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흔히 떠올리는 자신감 넘치고 지배적이며 사교적인 과대형 나르시시즘. 또 하나는 겉으로 조용하고 피해자처럼 행동하면서 타인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취약형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둘은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결국엔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질을 공유한다고 했는데요. 이 공유하는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공유하는 게 어떤 것일 것 같나요? 네, 많이들 속으로 답변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떻게 사람을 조종하는 거야? 무슨 비법이나 방법들이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에 답변을 드리면 사람을 조종할 때 일정한 단계적인 방식을 따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순서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난 칭찬과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완벽한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점점 상대를 비판하고 무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관계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극단적인 반복적인 감정 변화를 겪으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현상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덫에 빠지지 않고 눈치채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들어서 도움을 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잠깐만, 그건 저런 특징들은 솔직히 조금씩 누구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가끔씩 나도 상대방을 날 무시하게 하면은 뭐 차갑게 행동하거나 뭐 이런 행동들 하는데 그럼 나도 뭐 나르시시스트인가? 뭐 그런 거야? 칭찬도 하고 했는데 또 차갑게도 했는데 이런 생각이요. 네, 사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라고 말하는 저런 특징들이 누구에게나 때때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좀 더 꾸미거나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나요? 또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하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요. 이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너무 단순하게 일반화해서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같은 전문 서적에서도 진단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나르시시스트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들이 일회성, 즉 단순히 불특정하게 몇 번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계속 반복적일 때 해당한다고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특정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런 행동의 빈도와 강도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무고한 사람들을 오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경계할 것은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그것도 약자의 위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힘들게 하고 일관된 패턴이 보인다면 그 사람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나르시시스트였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지금 이야기가 답변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런 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앞에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특징은 알겠어. 그들에게서 나를 보호하는 뭐 다른 방법들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일단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그냥 거리를 두는 거예요. 단순히 거리를 두는 거죠. 이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거리 두는 것 말고 뭔가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또 다른 건 없을까? 하는 생각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게 하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기준이 되는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규칙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 규칙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나만의 관계 기준입니다. 관계 기준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지낸다. 이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감정이 무시당할 땐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내 입장을 말한다. 등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준을 만들면 이런 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어떤 관계에서 상대방이 아무리 친절하고 매력적이어도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쯤 기준에 맞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선 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원칙에 맞춰서 말을 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왠지 불편한 거예요. 말과 행동이 나에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때 지금 이 상황이 저 사람의 말이 내 기준에 맞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과 신호를 알아차리고 이 부분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직면하면 상대가 나르시시스트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냥 좋게만 느껴진다면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무조건 맞추지 말고 나는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싫다라는 식으로 내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하고 또 연결되죠. 앞에 부분은 먼저 내가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의견 표현을 분명하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연습들이 나중에 큰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나르시시스트들은 특권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의 이런 솔직한 표현이 나르시시스트들의 특권의식과 충돌해서 나르시시스트들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 같더라고요. 찾아서 정리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 자신만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특권의식이 있는 거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조종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나는 무언가에 착취당하는 느낌이 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관계에서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기준과 원칙을 사람을 만날 때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고 훈련이었어요. 내 감정과 스스로를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게 나르시시스트의 조종과 상처에서 가장 현명하게 나를 보호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혹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뭔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 댓글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보고 저도 또한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인드바디랩 유튜브 채널 마음 물음표 느낌표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